네, 우선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시면은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한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각화를 하게 되면 매트플러립에서 그 한글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연결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글 폰트 설치했었던 과정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타임이 어, 런타임을 다시 연결할 때마다 이 과정은 다시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어,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 폰트를 설치하는 리눅스 명령을 먼저 실행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로그들이 나오죠. 출력이 나오는데 이 과정이 그 폰트를 설치를 하고요. 폰트 캐시 정리하고 폴더를 삭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셀이 실행이 끝났으면 성공적으로 첫 번째 셀이 성공적으로 실행이 끝났으면은요. 그 다음은 런타임을 다시 한번 시작해 주시면 돼요. 런타임 다시 시작하시는 방법은 위쪽에 메뉴 중에서 세션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션 다시 시작. 요거를 밑에 있는 거 하지 마시고 모두 실행하지 마세요. 세션 다시 시작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창이 나오고요. 예,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오른쪽 상단 보시면 다시 시작하는 중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런타임이 다시 시작이 되면 위쪽에 요 코드는 다시 한번 실행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런타임에서 한 번만 실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폰트가 설치된 그 상태로 런타임을 재부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부터는 한 줄 한 줄 실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파이플런 모듈에서 폰트를 나눔 바른 고딕이라고 하는 계열로 폰트 패밀리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와 시본 모듈들을 임포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한글들이 제대로 출력되는지 보기 위해서 어, 데이터 프레임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본 거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을 출력을 해본 거죠. 네, 출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음, 데이터에 있는 한글들도 이렇게 틱 레이블에도 한글들이 잘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축 레이블, Y축 레이블도 한글이 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 시각화할 때 한글들이 잘 표시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까지 어, 안 되신 분 계실까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GitHub에 CSV 파일을 드렸고요. 그거를 읽고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근데, 요거 한번 먼저 들어가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한번 바로 다운로드가 돼버리는군요. 어, 네.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지난주에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은요, 처음 15개의 줄이 데이터나 컬럼 이름이 아니고요. 문서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주석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스킵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파일의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코딩이 한글 인코딩, EUCKR이라고 하는 인코딩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설정을 해주셔야 그래야 파일을 제대로 읽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파일 패스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주소는 여기 링크 있죠. 이 링크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제 GitHub의 데이터셋 폴더 밑에 아파트 2025년 4월이라고 하는 CSV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자열로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아파트라는 의미로 AP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점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그다음 첫 번째 아규먼트. 죄송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CSV에서 읽어드릴 거죠. 그러니까 read CSV 하시면 되죠. read CSV. 그리고 첫 번째 아규먼트는 파일 경로를 주시면 돼요. 경로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중에서 skip row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을 거예요. skip rows 있죠. 이 skip rows가 파일에서 몇 개 행을 건너뛸 거냐라는 그런 파라미터입니다. 15개예요. 15개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코딩. 이 인코딩을 EUC, PAR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 정도만 먼저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죠. 자,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출력 한번 좀 해볼게요. APT 중간에 제목 하나 넣겠습니다. 네, 앞에서 5개 정도만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앞에서 5개 정도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네,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죠? 넘버, NO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1, 2, 3, 4, 5 그냥 그 1년 번호가 매겨져 있고 시군구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까지가 나오죠.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동까지가 나오고요. 그냥 번지, 본번, 부번 이런 게 있고요. 단지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지명.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여기 특수기호 들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계약 년월이라고 하는 그 컬럼이 있고요. 계약일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거래 금액, 그다음에 동이 있고요. 층이 있어요. 매수자, 매도자, 건축 연도, 도로명. 이거는 도로명 주소겠죠. 도로명 주소,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 유형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중개사무소, 중개사 소재지.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복덕방이죠. 중개사무소. 네. 네,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가 어디냐, 그 다음에 등기가 됐느냐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만 된 건지 아니면 계약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매매대금 잔금까지 치러서 등기가 끝난 것인지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는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렇게 하고 테일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테일. 비슷하죠? 컬럼 이름은 다 똑같을 거고요. 한 달 동안 36,974건이나 그 계약이 이루어졌네요. 아파트 계약이. 꽤 많군요. 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이라고도 되어져 있고, 울산시 동구 전하동이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포를 잠깐 좀 볼게요. 아파트점 인포. 자, 보겠습니다. 전체 행이 36,974개의 행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번호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인덱스는 요 옆에 있는 게 인덱스예요. 인덱스는 0부터 36,973번까지 배열의 인덱스처럼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컬럼은 20개라고 합니다. 어, 네, 컬럼이 20개고요. 각각의 20개의 컬럼 이름들이에요. 자, 그리고 널이 아닌 데이터들의 개수를 보시면은요.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들이 36,974. 번지에서 하나가 있군요. 36,973. 음, 번지에서는 널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6,974 쭉 보시면, 네. 나머지는 전부 다 널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비어있는 컬럼들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확인되셨죠? 전부 다 36,974개의 널이 아닌 값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우선 널 여부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 여부부터 보면은요. 음, 데이터 앞에서 몇 개만 이렇게 쭉 봤어요. 몇 개 이렇게 쭉 봤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문자열들이 우리 타입까지도 같이 보죠. 타입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넘버는 당연히 정수 타입일 거고요. 정수 타입 맞고. 그 다음에 시군구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브젝트 맞고요. 오브젝트 맞고. 번지 부분 볼게요. 번지 부분 보시면 정수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대쉬가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어, 몇 다시 몇 번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번지 부분도 오브젝트로 취급하는 게 맞습니다. 본번은 정수 타입. 그러니까 이 본번하고 부번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요. 몇 다시 몇 번지라고 할 때 앞에 있는 게 본번이고요. 뒤쪽에 있는 게 부번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본번, 부번이 나눠져서 정수로 만들어져 있고요. 정수로 만들어져 있고 단지 이름은 그 아파트 단지 이름일 테니까 문자열 타입 맞아요. 그 다음에 전용 면적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부분에는 84.53, 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있는 숫자죠. 소수점이 있는 숫자니까 실수 타입 맞아요. 그 다음에 계약 월, 연도와 월까지만 있죠. 어, 이거는 정수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정수처럼 만들어져 있고, 계약 일, 계약 일도 1일부터 30일까지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수 타입이에요. 이것도 맞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거래 금액 부분 보겠습니다. 거래 금액 부분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읽을 때는 이거 뭐, 우리, 요렇게 돼 있으면 뭐라고 읽어요? 69,000, 68,000, 12,400, 86,500, 21,500, 요렇게 읽겠죠. 근데 거래 금액 부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데이터 타입이? 거래 금액 데이터 타입 뭐라고 돼 있죠? 오브젝트라고 돼 있죠. 문자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문자열이라고. 왜 그럴까요? CSV 파일 안에 쉼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값 자체에 쉼표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분자로서의 쉼표가 아니고요. 데이터 자체에 그 데이터 자체에 쉼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쉼표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문자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문자열 취급한 거예요. 문자열 취급한 겁니다. 여기 세 번째에 있는 게 가격 컬럼은 숫자 자릿수를 구분하는 콤마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가격 컬럼은 숫자 타입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옵션을 더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옵션은. 네, 요 부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read CSV를 할 때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동이라고 하는 거 뭐죠? 동이라고 하는 건
뭐 몇 동, 뭐 1동, 2동, 뭐 101동, 102동 이런 식으로 동 번호가 있겠죠. 동 번호가 있을 텐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음, 여기 숫자 하나 있는 게 있군요. 2동이란 뜻이에요. 그죠? 대쉬들이 들어가 있고요. 대쉬들이 들어가 있고 거의 대부분 대쉬가 들어가 있네요. 앞에서 5개랑 뒤에서 5개만 보니까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대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쵸? 널은 하나도 없대요. 널은 하나도 없대요. 자,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보시면 대쉬는 무슨 의미로 들어갔을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동 번호가 없다라는 의미로 대쉬가 들어간 거 아닐까요? 그쵸? 널이라는 의미로 대쉬가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떤 의미를 갖는 문자열로 취급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값이 없음이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수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그거는 여기다가 적어드리지 않았군요. 여기다 추가할까요? 음. 15개 줄은 스킵한다, 인코딩은 EUC KR로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스킵 로우스, 그 다음에 인코딩, 요거 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컬럼은 숫자로 만들어야 된다. 요거 아직 우리가 리드 CSV에서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일부 컬럼에서는 대쉬라고 하는 어, 문자열이, 문자열이 널의 의미로, 널, 값이 없음, 값이 없음, 음, 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주셔야 되냐면, 어떤, 대쉬는, 대쉬는 NA, 어, 대, 판다스에서, 어, 여기도 NA라고 할까요? NA. NA는 뭐의 약자냐면, not available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용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활용 가능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쉬는 NA로 대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널로 대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우리가 지금 해줘야 돼요. 요 두 개를. 자, 그러면 뭐 계속 좀 볼게요. 계속 좀 보겠습니다. 동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그래서 이 동 부분 고쳐주시면 데이터 타입도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기 문자열로 되어져 있습니다. 문자열로 되어져 있는 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층수 몇 층이냐예요. 몇 층이냐? 몇 층이냐? 여기 뭐 층수니까 당연히 인트겠죠. 인트로 되어져 있어요. 인트로 되어져 있고 매수자는 그 아파트를 산 사람이죠. 매수자 부분은 여기도 널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그리고 문자열 맞습니다. 문자열 맞고요. 그 다음에 매도자도 문자열 맞고요. 문자열 맞고 널이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아파트가 지어진 연도인데 인트 타입이라고 되어져 있고 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당연히 문자열이겠죠. 문자열 맞고요. 자,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전부 다 대쉬가 들어가 있죠. 어, 이거 전부 다 값이 없음이라는 의미예요. 값이 없음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도 전부 다 널이 아닌 걸로. 그러니까 대쉬라고 하는 문자열 자체를 어,
대시라고 하는 문자열 자체를 어, 데이터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가 뭐 계약 취소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이유로. 그래서 뭐 계약 취소가 발생했을 때 그 계약 취소 발생일에 대한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 유형이 있고요. 거래 유형은 중개거래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문자열 맞고요. 널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개사 소재지 문자열이고요. 여기도 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등기일자 볼게요. 등기일자 보시면 날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뭐 2025년 4월 30일 이렇게 날짜가 들어가 있고 대쉬는 마찬가지로 등기가 된 날짜가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널이 있는데 널이 아닌 것들을 널, 널인 것들을 널 아닌 걸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몇 가지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여기 숫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금액, 금액 부분이 천 자리마다 쉼표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뭘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냐면, thousand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여기에 쉼표를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데- 숫자 데이터들이 천 자리마다 쉼표로 구분자를 사용하고 있느냐, 천 자리 구분자를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천 자리 구분자가 어떤 기호로 사용되어지고 있느냐예요. 쉼표가 사용되고, 콤마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콤마라고 쓴 거예요. 네. 독일 같은 나라는요, 천 자리마다 점을 찍어요. 네, 쉼표를 쓰지 않고 점을 찍더라고요. 독특하게. 그리고 소수점을 나타낼 때 쉼표를 쓰더라고요. 굉장히 헷갈리겠죠. 자, 요거 하나만 넣어볼까요? 자, 요거 다시, read CSV 다시 할게요.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헤드. 자, 조금 바뀌었죠. 아까랑 조금 바뀌었죠. 출력할 때 쉼표가 출력이 안 되죠. 그죠? 어, 아까 지금 테일은 제가 다시 재실행을 하지 않았는데, 헤드만 다시 재실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천 자리마다 구분자 없어요. 그죠? 테일도 다시 볼까요? 테일도 다시 보면 네. 천 자리마다 구분자 없죠. 구분자 없죠. 자, 아까는 거래 금액이 오브젝트 타입, 문자열 타입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정수 타입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제는 거래 금액을 우리는 정수로 취급해서 합계, 그 다음에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 다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보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요 설명드렸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은 뭐냐면 여기서 아규먼트 하나 더 추가하셔야 돼요. NA values라고 하는 게 있어요. NA 값들이란 뜻이죠. NA 값들이란 뜻이에요. 대쉬가 NA로 사용되고 있죠. 대쉬가 NA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쉬.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read CSV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read CSV 다시 하시고요. 헤드 다시 볼까요? 그동안 대쉬들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대쉬가 보이고 있었죠? 자, 보시면 이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NAN 이렇게 되어 있죠. NAN 이렇게 되어 있죠. 널이란 뜻이에요. 이거 널이란 뜻입니다. 음. 여기도 원이 뜨네요.
이 부분은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여기 등기 일자라고 하는 등기 일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등기 일자라고 하는 부분이 날짜 타입이 이게 날짜 타입이 어, 맞느냐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아까는 문자열 취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이 워닝이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NA들을 전부 다 대쉬들을 전부 다 널로 취급을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대쉬가 아닌 다른 문자열들은 그 날짜 타입이 맞는지 날짜 타입이라면 연, 월, 일 순서인 건지 아니면 월, 일, 그 다음에 연도 순서인 건지 이거 명시해라는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대쉬들이 전부 다 널로 취급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 헤드도 마찬가지고요. 테일도 마찬가지로 NAN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 인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 보시면은요. 네, 이제 널이 아닌 값들을 보시면은요. 우리 아까 동이 NA가 되게 많았죠. 그죠? 동을 보시면 널이 아닌 값은 5074개밖에 없어요. 5074개밖에 없죠. 36,974개가 아니라 5074개만 널이 아닌 값들이에요. 그 다음에 해제 사유 발생일 볼까요? 해제 사유 발생일 부분도 보시면은요. 해제 사유 발생일 부분이 1191개만 널이 아닌 값들이에요. 1191개만 널이 아닌 값들이고요. 여기는 실수 타입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어떤 값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은 해제 사유 발생일에 NAM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3만 6천 개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3만 6천 개를 다 볼 수는 없어서 일일이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값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read CSV는 실수 타입으로, 플롯 타입으로 변환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등기일자 부분 볼게요. 등기일자 부분. 여기도 널이 많았죠. 등기가 되어져 있는 거는 5,659개밖에 없어요. 5,659개밖에 없고, 여기는 또 특이하게, 어, 오브젝트 타입, 문자열 타입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25.04.30이라고 하는 거를 문자열로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 사유 발생일이 날짜 타입일 것 같은데 실수 타입으로 지금 read CSV는 실수 타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등기 일자도 날짜 타입인데 여기서는 또 문자열 타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는 하나씩 하나씩 또 보면서 데이터들을 좀 봐야 되겠죠. 데이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데이터들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수정할 수 있는지, 데이터 타입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들 여기다가 설명을 주석으로 좀 달아드릴게요. 네. 네, 스킵 로우즈라고 하는 거는 파일에서 건너뛰어야 될 행의 개수예요. 파일에서 건너 읽지 않고 건너뛸 행의 개수. 라인수죠, 라인수. 그다음 인코딩은 파일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파일 인코딩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OS, 컴퓨터 OS들마다 그 어떤 그러니까 영문자와 숫자는 상관없어요. 영문자와 숫자는 그 문자들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숫자들이에요. 문자에 매핑되어져 있는 숫자들을 인코딩,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컴퓨터가 처음 생겼을 때에는 음, 영문자하고 숫자하고 몇 가지 특수기호만 있으면 됐었어요. 그래서 사용되어지는 그 문자들이 500개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알파벳 A는 뭐 숫자 65, 뭐 이런 식으로, 뭐 대문자 A는 뭐 숫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값들이 있었었어요. 근데 그 약속된 숫자들이 문자에 해당하는 값들, 문자에 해당하는 정수 값들이 부족해졌죠. 이제 컴퓨터가 전 세계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전 세계의 문자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되어지는 숫자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중구난방이었던 거예요. 뭐 MS에서 윈도우스 만들 때 윈도우스에서 사용하던 문자들의 인코딩 숫자들, 그 다음에 뭐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인코딩 숫자들, 뭐 이런 것들이 각각 제각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운영 체제에서 만들어진 문자들이냐라는 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파일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글이 깨져서 안 보이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 EUC KR로 바꿔주시면 거의 대부분 돼요. 거의 대부분 되고요. 리눅스에서 만들어진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한글은 UTF-8이라고 하는 인코딩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깨지지 않고 잘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이 어떤 운영 체제에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글자들이 깨지지 않고 제대로 보이게 되려면 이 인코딩이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한글 윈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UTF-8을 기본 인코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MS도 UTF-8을 채용하고 채택하고 있고요. 선택이긴 하지만. 그다음 뭐 리눅스는 원래부터가 UTF-8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UTF-8이나 혹은 EUCKR 이런 정도로 몇 가지를 테스트해 보시면 글자들이 깨지는 거를 해결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thousand라고 하는 거는 숫자에서 천자리 구분자로 사용된 문자를 설정하는 게 thousand. 그 다음에 NA values라고 하는 거는 NA를 또는 null이라고도 비슷한 용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NA로 취급할 문자열을 설정해 주는 게 NA value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kip rows, encoding, thousand, 그리고 NA value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인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널이 몇 개인지, 널이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무엇인지, 이거 확인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날짜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는 데이터 탐색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숫자 타입들을 볼까? 디스크라이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디스크라이브예요. 디스크라이브. 숫자 타입들에 대해서 널이 아닌 자료의 개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1사분위값, 중앙값, 3사분위값, 그리고 최대값.
보여주는 부분이죠. 네. 사실 넘버는 1부터 그냥 쭉 증가하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일씩 증가하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뭐 최소값, 최대값, 평균 이런 걸 찾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뭐 숫자 타입이니까 계산을 해준 거고요. 본번이라고 하는 것도 본번이라고 하는 것도 위쪽에 보시면 여기 점수 타입으로 되어져 있죠. 점수 타입으로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산해 주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부번이라고 하는 것도 몇 다시 몇 번째에서 두 번째에 나오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어, 정수값이어서 뭐 평균, 최소값, 최대값 찾는 거는 의미는 없지만 요건 맞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전형 면적 보죠. 전형 면적은 당연히 이 부분은 저- 실수 타입이에요. 실수 타입이기 때문에 평균값 찾는 거 의미 있고요.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찾는 거 의미가 있어요. 그죠? 아파트 전용 면적, 이 매매가 이루어진 아파트들을 보면은요, 가장 작은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12.21제곱미터밖에 안 되고요. 가장 큰 아파트는 244.47제곱미터밖에는 안 돼요. 아, 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이나 되는 거예요. 엄청 크죠? 엄청 큰 겁니다. 우리가 보통 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평. 한 평, 두 평. 한 평이 보통 3.3제곱미터예요. 3.3제곱미터니까 이거 12.2라면은 12.2는요. 한 3평에서 4평 정도밖에 안 되는, 4평도 안 되는 거죠. 어, 3평에서 4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원룸 수준인 거죠. 방 하나짜리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엄청 큰 아파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약 연월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니까 연도와 월까지만 있었잖아요. 연도와 월까지만 있어가지고, 어, 숫자로 취급이 돼버렸어요. 그죠?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줬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일이 1일부터 30일까지 있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 타입으로 취급을 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평균이나 최소값, 최대값이 의미가 있는 거는 전용 면적.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에 거래 금액 볼게요. 거래 금액은 당연히 이거 숫자 타입이에요. 그죠? 숫자 타입이기 때문에 뭐 거래 금액 최소값 찾고, 최대값 찾고, 평균값 찾고, 이거 분명히 의미가 있죠. 그죠? 제일 싼 아파트는 1.2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곱하기 1000원이니까 1000만 원이라, 1200만 원이라는 뜻이군요. 단위가 옆에 만 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다가 만 원을 더 붙이시는 거예요. 1200이라고 되어져 있으면 1200만 원이란 뜻이에요. 1200만 원. 그런가 하면 10의 6승까지도 있군요. 10의 6승까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층수, 아파트 층수입니다. 당연히 정수 타입이겠죠. 아파트 층수 보시면 정수 타입이고요. 정수 타입이니까 최소값, 최대값 계산되어지는 거 맞아요. 그쵸?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숫자도 있군요. 지하 2층에도 아파트가 있나 봐요. 네. 뭐 그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건축 연도는 정수 타입이었죠. 연도만 있을 테니까. 여기 보시면 연도만 있을 테니까. 그래서 가장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1962년, 가장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2025년.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제 사유 발생일을 무슨 이유에선진 모르겠지만 해제 사유 발생일은 숫자 타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제 사유 발생일을 숫자 타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 그리고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실수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을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은요.
20, 2025 04 0 이렇게 돼 있어요. 2025 040 이렇게 돼 있죠. 왠지 날짜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날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일 텐데,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해제 사유 발생일은 실수 타입으로, 그리고 등기 일자는 문자열 타입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좀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할까요? 해제 사유 발생일. 발생일 컬럼은 실수, 플롯 타입. 그리고 그 제일 많이 등기 일자. 등기 일자 컬럼은 문자열, 오브젝트라고 되어져 있죠. 문자열로 취급되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해제 사유 발생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쉬는 시간이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쉬는 시간 이후에 할까요? 그러면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은 데이터 프레임을 read CSV로 읽었어요. CSV 파일에 있는 거를 read CSV로 읽었고 몇 개의 라인들을 출력해 보면서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확인한 다음에 몇 가지 뭐 숫자 타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자열 타입이라든가 날짜 타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좀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뭔가 데이터를 좀 정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 날짜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